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심각하다, 미래 세대에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국가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험해진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이충건 방송 42회에서 44회, 49회, 55회차에서 적자 국채 문제와 가계와 기업 부채,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 내년도 슈퍼 팽창 예산 등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국가 재정의 심각성을 다 같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4월 2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계획과 관련해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전 국민들에게 5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사의 속도를 내서 추경안을 4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5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 조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 국민직업과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골자로 한 14조 3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그대로 국회에 통과될 경우 2171만 가구가 1인 기준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시에 여당과 야당은 모두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앞다투어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국가 재정을 고려치 않은 당락적인 결정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적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상위 30% 고소득층의 기부를 유도한다지만은 전체 종합소득세의 95% 이상을 내고 있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동참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선심성 퍼주기가 이어지면서 국가의 대외 신용이라고 할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줄 경우 13조 원 이상이 필요한데 이 중 3조에서 4조 원은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해야 합니다. 2015년 이후 줄곧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35%를 약간 넘는 수준이던 국가 채무 비율은 작년도에 38.1%로 뛰어 올랐고 올해는 1차 추경 경정 예산까지 감안했을 때 41.2%로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용 국채 3, 4조 원이 더해지면 41.3%로 높아지고 15조 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3차 추경을 모두 국채로 충당한다면 4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 채무가 작년 말에 728조 8천억 원에서 올해 120조 원 이상 늘어 연말에는 850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 때문에 늘어나는 국가 채무는 44조 원이지만 이미 본 예산에서 복지 지출 확대 등을 위해 편성한 채무 증가액이 76조 원을 넘습니다.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채무를 일시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기존 예산에서 불효불급한 지출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고 구조 조정해야 합니다. 또 51년 만에 추진되는 정부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가 무려 30조 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차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51년 만에 한 해에 세 번째 추경을 편성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른다면 정부는 1969년 3회에 걸쳐 추경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6월 초 국회 제출을 위해 짜고 있는 3차 추경안에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고용안정대책용 9조 3천억 원이 반영됩니다. 여기에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 10조 원과 기업 안정화를 위한 금융보강 방안,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30조 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통과된 올해 1차 추경 11조 7천억 원과 최근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 최대 12조 2천억 원을 합하면 53조 원을 넘습니다. 3차 추경 편성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대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벌써 올해 512조 원의 슈퍼 예산과 1차 추경 편성만으로도 국채를 70조 원이나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2차와 3차 추경안까지 합치면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총 100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이 너무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현 정부 들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15년 이후 줄곧 35% 안팎에 머무르다 지난해 38.1%로 뛰어올랐고 올해는 1차 추경만으로도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40%를 넘어 41.2%에 달했습니다. 2차와 3차 추경까지 반영할 경우 42% 선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서 GDP가 줄어들 경우 부채 비율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과거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와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 3%가 모두 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연합 즉 EU에서는 회원국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안정성장 협약에 따라 GDP 대비 3% 이하의 재정 적자와 GDP 대비 60% 이하의 국가 채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일부 사이비 학자들은 아직 우리나라는 괜찮다고 하는데 위험한 발상들입니다. EU 국가가 잘못되면 ECB 즉 유럽중앙은행이 긴급자금이라도 지원할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IMF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하면 신용등급 강등과 대외신용도 악화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비영리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더욱 위험하게 됩니다. 즉 이충근의 시사경제 55에서 방송한 바와 같이 광의의 국가 부채로 보면은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가 포함된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부채,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모두 포함할 경우에 대략적으로 2019년 말 최소 2050조 5천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는 2019년 국내 GDP 1913조 9천억 원에 107.1%나 됩니다. 여기에다가 2차 내지 3차 추경안까지 포함시키면 110% 이상이 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가감한 지원으로 기업을 살리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효불급한 사업을 빼거나 미루고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급증한 나라 빚을 떠넘기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하길 바랍니다.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망한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정정 불안과 좌파적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국가가 큰 위기를 맞이했고 남유럽의 위기도 재정 위기에서 비롯된 것인데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이
재정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최대이고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의 관광 문화가 많이 있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관광객이라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원 없는 소규모 개방 국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가 재정이 취약해지면 외부적인 충격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부 대책은 피해 극복 취지와 거리가 먼 선심성 지원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한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이라면서 연봉이 수억 원에 달하고 소득 변동도 거의 없는 고소득자에게까지 나라 돈을 퍼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 하위 70% 지급에서 100%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소득 가구라 하더라도 아이가 3명이 있다면 아이 돌봄 쿠폰 120만 원과 코로나 지원금 100만 원까지 최대 22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다소 필요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금년 예산 가운데 코로나19로 수요가 줄어든 분야는 과감히 축소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말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불가피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재정 건전성을 무엇보다도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